여러분,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약은 쓰다는 것. 진짜 거울은 보기 싫다는 것. 오늘은 그 거울을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압도적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을 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이야, 작년에 건물 하나 더 샀어. 최 교수가 끼어듭니다. 나도 요즘 바빠. 학회에서 기조연설 요청이 3건이나 들어와서. 김 원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말이야,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귀국했어.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선생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가 대답합니다. 아, 그냥 뭐. 강 선생이 다시 묻습니다. 이번엔 눈을 보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50명이 모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수술은 잘 됐지만 항암 치료가 힘들다고.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강 선생은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주며. 많이 힘들었겠네. 정말로.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 선생 보니까 참 좋더라. 강 선생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다음에도 강 선생 오면 꼭 가야겠어. 박 여사는 없었습니다. 최 교수도 없었습니다. 김 원장도 없었습니다. 강 선생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강 선생은 건물도 없습니다. 교수도 아닙니다. 자식이 구글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작은 서점을 합니다. 책 팔아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이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이 자기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직함이 자기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모임에 나가서 몇 분이나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5분, 10분, 30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마리아라고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60대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모임에 가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잘 사는 사람이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졌다는 것을. 자, 이제부터는 칼을 빼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첫 번째 꼴불견. 명함 던지는 사람.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동창회 식당. 회비 5만 원. 3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을 엽니다. 명함을 꺼냅니다. 금박으로 된 명함. 이거 하나씩 받아. 혹시 부동산 매매할 일 있으면 연락해. 아무도 부동산 매매할 일 없습니다. 다들 압니다. 하지만 받습니다. 오, 명함. 그럴싸한데. 박 여사가 웃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건씩 거래했어. 누군가 묻습니다. 와, 수수료 많이 받겠네. 박 여사가 손을 젓습니다. 에이, 뭐 그냥 먹고 살 정도지. 거짓말입니다. 다들 압니다. 박 여사가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다는 것을.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엄청 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직접 말하면 비난받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겸손의 탈을 쓴 자랑. 여성 모임의 가장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다음입니다. 최 교수가 끼어듭니다. 나는 요즘 건물보다 책 쓰느라 바빠.
출판사에서 집필 요청이 들어와서 김 원장이 또 끼어듭니다. 나는 요즘 학회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다음 주에 일본 가야 돼.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서로 명함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명함. 나 이 정도는 돼. 나도 너만큼은 해. 나를 무시하지 마. 여러분, 당신의 명함을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도 남의 명함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서 지갑에 넣고 나중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외롭습니다. 끔찍하게 외롭습니다. 건물이 100채 있어도 교수여도 원장이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건물주를 봅니다. 교수를 봅니다. 원장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명함을 만듭니다. 더 화려한 직함을 붙입니다. 더 큰 건물을 삽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더 슬픕니다. 지난달 등산 모임. 60대 후반의 최 선배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다들 막걸리를 마십니다. 최 선배님이 입을 엽니다. 내가 40대 때는 말이야 또 시작입니다. 그때는 내가 팀장이었어. 부하 직원만 30명이었지.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벌벌 떨었어. 대표님한테 직접 보고도 했었지. 직통 전화번호도 있었어.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봅니다. 최 선배님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한 프로젝트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30년 전입니다. 30년. 여러분, 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30살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최 선배님은 뭘 했습니까? 30년 동안 새로운 도전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로운 성장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당신의 이야기가 멈춘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이야기가 멈춥니다. 그 이후로는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무용담, 같은 추억. 더 슬픈 건 이 사람들도 처음엔 눈치챕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네. 또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현재의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미래의 나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과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당신이 40대 때 팀장이었든 임원이었든 대표님 직통 전화가 있었든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시절,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왜곡됩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불안했습니다.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황금빛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30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습니다. 단톡방 분위기 파괴자. 아침 7시. 동창회 단톡방 알림. 김 선배가 올렸습니다. 요즘 정치 개판이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30분 뒤. 경제도 엉망이고 젊은 애들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1시간 뒤. 날씨도 이상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세대는 더 고생할 거야. 점심때 확인합니다. 알림 137개. 전부 김 선배.
요즘 병원비 너무 비싸. 약값도 장난 아니야. 요즘 음식은 맛이 없어. 재료가 예전 같지 않아. 한 사람이 단톡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니까요. 그래서 알림을 끕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한 달 뒤 오프라인 모임. 김 선배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단톡방에 글 올려도 아무도 답 안 해. 다들 왜 이래? 여러분, 답이 없는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당신은 에너지 뱀파이어니까요. 에너지 뱀파이어.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대화하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모든 게 문제입니다. 정치가 문제, 경제가 문제, 날씨가 문제, 음식이 문제, 병원이 문제, 젊은 애들이 문제, 세상이 문제.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절대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만 합니다. 끝없이 영원히 계속.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게 되겠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이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 필요한 겁니다. 불평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니까요.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라고, 세상이 날 인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들 힘듭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평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불평으로 뭘 얻었습니까? 10년 동안 정치를 욕했습니다.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10년 동안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사과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당신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한가? 네, 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 저에게 남은 시간. 10년, 20년.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명함 던지면서 보내실 겁니까? 과거 이야기하면서 보내실 겁니까? 불평하면서 보내실 겁니까? 지난주에 친구 하나가 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 70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빈소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50대 때 찍은 사진. 그 친구의 인생은 50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년은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30명도 안 됐습니다. 제 차례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례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소에 걸릴 사진. 그 사진을 찍은 시점이 당신이 멈춘 시점입니다. 제 빈소에는 요즘 찍은 사진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사진.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멈추십시오. 명함 던지기 멈추십시오. 과거 이야기 멈추십시오. 불평하기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듣기를, 배우기를, 책임지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째, 모임에 가면 타이머를 켜십시오. 스마트폰 타이머. 5분 동안은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5분 동안은 오직 질문만 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거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세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5분도 못 참을 겁니다. 3분 만에 자기 이야기 꺼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5분만. 그 다음엔 10분. 그 다음엔 30분. 어느 순간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아, 내가 증명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기록하십시오. 노트에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까? 3일 동안 기록해 보십시오. 만약 3일이 똑같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겁니다. 몸만 살아있을 뿐. 새로운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먹으십시오.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십시오. 70살이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올해는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안 하는 게 늙은 겁니다. 셋째, 단톡방을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카톡을 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단톡방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불평만 가득하다면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그래도 동창회인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면 당신도 불평하게 됩니다. 대신 긍정적인 단톡방을 만드십시오.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 서로 배우려는 사람들, 서로 성장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 5명만 있으면 됩니다. 100명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 그 사람 건물 많았지. 이렇게 기억될까요? 아, 그 사람 옛날에 잘 나갔었지. 이렇게 기억될까요? 아, 그 사람 맨날 불평만 하던 사람. 이렇게 기억될까요? 아니면 그 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했어. 그 언니는 내 말을 들어줬어. 그 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던 사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73살에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살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90살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제대로 살면 됩니다. 말만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바꾼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을 끊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임만 가면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 손주가 서울대 갔어. 둘째 손주는 피아노를 잘 쳐. 이제는 안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합니다. 잘 지내죠, 뭐. 그리고 질문을 돌립니다. 댁 손주는 어때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나와요. 언니랑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자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편해진 겁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71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1200명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과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40대 때 이런 말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유튜브 영상 편집 배우고 있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요. 셋째, 불평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안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불평이 상황을 바꿀까?
대답이 아니오면 입을 다뭅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불행해지더라고요. 불평을 줄이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자랑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당신이 듣기 시작하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갑자기 친절해? 뭔가 꿍꿍이가 있나? 왜 그럴까요? 당신의 변화가 그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랑을 안 하면 자기들이 하는 자랑이 더 초라해 보입니다. 당신이 현재를 살면 자기들이 과거에 사는 게 더 명확해 보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안 하면 자기들의 불평이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변화에는 외로움이 따릅니다. 어떤 친구는 떠날 겁니다. 어떤 모임은 나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올 겁니다. 당신이 진짜가 되면 진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예전에 저였다면 손주 자랑, 유튜브 자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보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영숙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날 못 알아본다고. 영숙이가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친구 앞에서 저는 그냥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50년 만에 누군가한테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건물 100채보다 교수 타이틀보다 손주 자랑보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네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진짜로 들으십시오.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눈을 보며 들으십시오. 내일 모임이 있으면 명함을 가방 속에 넣으십시오. 꺼내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모레 단톡방에 불평을 쓰고 싶으면 10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지우십시오. 대신 누군가를 칭찬하는 글을 쓰십시오. 누군가를 응원하는 글을 쓰십시오. 이 3가지만 하십시오. 딱 3일만. 3일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제대로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명함 던지기를 멈추십시오. 과거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불평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듣기를, 성장하기를, 책임지기를. 그러면 당신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워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충분해서, 증명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